네, 안녕하세요. 광릉이TV 광고 냉크모슈 이리오시의 황진호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SNS라고 하죠. 그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시원하게 말씀 한번 드리려고 이렇게 귀한 곳에 누추한 두 분 모셔봤습니다. 페이스북의 절대 강자 김혜인 프로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혜원 프로님입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패널 두 분 모셨습니다. 저희가 따분한 교육 영상도 준비가 돼 있지만 그 전에 먼저 SNS가 어떤 부분인지를 짚어드리고 시작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오늘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기소개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AMPN 글로벌에서 페이스북 사역 업무를 맡고 있는 김혜인 프로입니다. 이런 맛입니다. 이런 맛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이혜원 프로님이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입사해서 이렇게 선배님들처럼 멋있는 SNS 광고를 집행하시는 걸 보고 흠뻑 빠져서 열심히 노력 중인 이혜원 프로입니다. 같이 박수 쳐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저희가 왜 광내 얘기했어요? 저희 안주가 아니군요. 네. 스낵 고급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저희 강냉이잖아요.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을 좀 준비했는데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대단한 건 아니에요. 첫 번째 질문, 광고주님이 질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이제 사내에 있는 이제 많은 사원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해주셨는데요. 크리티컬한 부분을 질문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토픽. 네. 이런 페이스북은 망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솔직한 게 좋잖아요. 지금 여론 자체가 페이스북은 지금 현재 메가리를 못 추고 있다. 예, 대표님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하강하는 추세다. 이런 답변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이 토픽을 한번 정해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저희가 하나 둘 셋 카운트에 맞춰서 두 프로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아니다로 나왔는데요.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혜원 프로님부터 한번 왜 페이스북이 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물론 밑커페라는 그런 말이 있기는 한데 그 말을 사용을 한다는 건 충분히 페이스북 광고가 많아졌고 그만큼 활용도도 많고 이전에 이렇게 그 사용성이 적었던 것에 비해서는 오히려 더 많이 뭔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믿고 거른다라는 말이 믿고 걸을 만큼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광고 페이스북 집행된 거를 생각해보고 한다면 아직 망했다라는 얘기보다는 더 성장할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김혜인 프로님이 왜 또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페이스북보다 인스타로 젊은 층들이 다 옮겨가는 추세이기도 하고 페이스북에서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몇 차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페이스북이 아직까지도 국내 그리고 세계에서 점유율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만큼 기본적인 유저 풀이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용자들이 이탈하지 않은 유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좀 이 위기를 어떻게 잘 헤쳐나가면은 더욱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김혜인 프로님 입장에서는 어떤 시스템적인 실수에 의해서 지금 어떤 불신감이 좀 쌓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혜원 프로님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광고적인 문제는 전혀 없고 아직까지는 쓸만한 소스다 혹은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 말씀을 듣고 나서 SNS는 좀 특정 업종에만 맞는다라는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듣고 싶거든요. 왜냐면 그 특정 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광고주님들이 아마 이런 불신감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어떤 의견들이 있으신지? 네. 일단 SNS 자체가 워낙 젊은 층에 특화되어 있는 플랫폼이기는 한 것 같아요.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까지 그쪽에 이제 사용 점유율이 가장 높은데 그 외에 특화되어 있는 업종들인 건강식품, 옷장판,
뭐 이런 식으로 좀 고연령대를 좀 타겟하고 있는 그런 업종의 경우에는 사실 SNS에서 큰 효율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거든요. 뭐 물론 어버이날이라던가 효도 선물로는 뭐 그 시즌에는 좀 많이 나가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그런 업종들은 아마 SNS에 맞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맞는 업종이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까지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이커머스 업종 또는 뭐 여행, 중고차 이런 업종 좀 SNS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혜인 프로님 같은 경우에도 특정 업종에만 맞는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좀 고연령대를 좀 타겟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광고주분들의 경우에는 SNS는 크게 제한을 드리지 않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 일단 요거는 맞는 썰로 저희가 좀 픽스를 좀 하겠습니다. 특정 업종 장판이라든지 뭐 중고차는 많이 연락 주세요. 네. 조금 더 첨언을 드려도 네, 맞습니다. 이제 얘기해주신 타겟분이 당연히 맞는 말씀이지만 인스타그램 비율로 보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20대 초반에서 그 이후에 엄마들 나이대 이제 조금 젊은 엄마들 나이대까지는 어느 정도 광고 효율을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커머스 업종이기는 하나 뭐 육아용품이라든지 육아 아동복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뭐 업종을 가릴 수는 있으나 그 담당 그 A의 그 세팅에 따라 가지고 결과는 좀 달라질 수 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이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을 모두 이용한다면 나이대는 조금은 더 높아져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일단은 특정 업종을 가리긴 하나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인스타그램으로 플랫폼을 좀 넓혀 본다든지 아니면 세팅하는 그런 방법에 따라서 충분히 그 업종도 커버가 가능할 수 있겠다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질문 드릴 것들이 좀 있는데 이제 저희 사내에서 나온 질문 중 하나입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가 페이스북이라는 매체를 사용해서 세팅했을 때 최적화가 되는지, 효율이 좋은지, 그리고 페이스북을 이제 전화를 했는데 페이스북에서도 무조건 올린다고 뭐 광고가 뭐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적정 예산이 있다더라 라는 저희 회사 내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신지. 물론 페이스북 광고 비용이 이렇게 정해진 비용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광고 운영비를 쭉 봤을 때 최소 뭐 50만 원 정도 한 달 기준으로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최대 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넓은 그 가격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500원으로도 효율을 봐줄 수 있다. 말도 안 된다고 하기엔 좀 그런데 좀 어이없는 질문을 가끔은 해주시잖아요. 뭐 5,000원으로 해도 그러면 효율을 봐줄 거냐부터 시작해서 예산에 적은 광고주들에 대해서 어떤 말이 나온 게 아닐까. 그래서 최적화라고 하면 최소 금액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도 되는 건지, 그러면 최소 금액이라는 기준이 있는 건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제 최소 집행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거는 맞습니다. 맞고요. 맞습니다. 맞고요. 나도 이런 말 아니겠어요. 이거 꼭 찍고 넘어가줘야죠, 여러분. AMPM입니다. 많이 연락주세요. 저희가 그 타겟팅을 할 그 범위에 따라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가 페이스북 광고 시스템에서 세팅을 하다 보면은 뭐 연령을 넣고 그리고 뭐 성별을 넣고 위치를 넣고 그다음 관심사 타겟팅을 넣을 때 그거를 얼마나 넣는지에 따라서 최대 도달 범위랑 그리고 1 노출량 그리고 1 클릭량 뭐 이렇게 옆에서 저울질하면서 나타내는 그런 수치들이 있어요. 그 수치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또 타겟마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다라고 저도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애매하신 분들은 1만 원 정도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괜찮은데요? 1만 원에 뭐 스타벅스 친한 친구랑 뭐 3,800원 나오나요? 얼마 나오지? 네? 스타벅스 본인 너무 긴장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한마디 못한 거 알죠? 죄송해요. 제가 팬어리여가지고 이름들을 아직까지는 부여를 안 해줬어요. 아직 말을 안 걸어두셔가지고 본인이 찾아가는 거예요. 스타벅스가 얼마 정도 하죠? 3,800원 이상. 그럼 거의 3잔도 안 나눈 값이거든요. 이거 한번 참으시면은 충분히 최적화가 된다.
네, 맞습니다. 그게 또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점인데, 그게 캠페인을 가장 잘 최적화시켜 주겠다라고 해서 학습하는 과정을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데, 그게 머신러닝이 진행되고 최적화될 때까지 저희가 그만큼의 예산과 시간을 투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서 광고 소재가 너무 안 좋다 하면은 저희가 넣은 예산만큼 어쩔 때는 광고비가 다 소진이 안 되기도 하는데요. 이 이유는 그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시스템이 유저가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겁을 먹고 있어요. 예. 유저가 그런 유저 이탈리를 막기 위해서는 광고에 대해서도 좀 거부감이 낮도록 해야 되고, 안 좋은 피드백이 오는 광고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달률을 낮추다가 뭐 결국은 노출을 아예 중지시켜버리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혹시 그 페이스북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실까요? 페이스북에서 이제 말하는 거는 최소 열흘 정도라고 하고요. 저도 그래서 뭐 마케터 분들께 이제 뭐 조언을 드리거나 할 때는 뭐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효율이 안 나온다, 어떡하냐, 꺼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매체가 우리 뭐 광고주한테 맞지 않는 게 아니냐라고 좀 되게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좀 더 기다려보라고. 머신러닝이 되는 데는 열흘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충분한 예산이 있다면 열흘 정도 기다려보고 한번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결과를 살펴보자고, 페이스북한테도 기회를 좀 더 줘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드린 편입니다. 기회를 좀 주십시오, 광고주님들. 10,000원씩 열흘만 참아보시면 머신이 알아서 러닝 해주니까요. 거기서 한번 배워보자고요. 어쨌건 제가 볼 때는 그 최소 예선 아니면 그 최적화라는 기준은 조금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이제 김혜인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일 10,000원 정도로 10일 정도는 보셔야 저희 그 다음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윤곽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나이스한 답변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어떻게 답변 됐을까요? 덜 됐다고요? 아직도 저희도 덜 끝났어요. 네. 네, 바로 가보겠습니다. 또 이제 질문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를 더 질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저희도 이제 광고 회사기 때문에 약간 좀 부정적인 페이스북, 제 페이스북 완전 좋아합니다. 네. 사원들이 요즘 페이스북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영업을 하려고 하면은 광고주의 그 페이스북 불신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페이스북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더라.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재나 이런 거 넣고 나서 뭐 수동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찾으시려는 메인 키워드를 잡으면 되는 건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팅들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신입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광고주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광고주님들의 페이스북 불신에 대해서 이제 해당 필드에 있는 두 프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정리 안 될 때는 강냉이 한번 두자고요. 강냉이 테오스. 네, 아니 정리 안 돼. 강냉이 한번 시도자죠. 예. 강냉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너리입니다. 저는 페이스북까지 해봤습니다. 더 이상의 정보 유출을 막아주시고, 제가 방금까지도 세팅을 마치고 왔는데 내가 PC방에서 게임을 한다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빠르게 해주시면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